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10월 29일 JBCN 뉴스입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고속버스 터미널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경기 오산시에서는 2013년 이를 목표로 한 오산역 환승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2배로 불어나면서 공사 지연은 물론 국도비를 확대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끊임없이 차가 지나다니는 비좁은 도로 근방으로 거대한 공사 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1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오산역 환승센터입니다. 근처에는 시내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장은 물론이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오산역 환승센터의 건립 목적입니다.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이 환승센터에 들어가기로 한 예산은 모두 296억 원. 지난 2013년 국회 본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 국비 89억 원과 도비 62억 원, 시비 145억 원으로 나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에서 발주를 맡게 되면서 철도 건설 규칙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예산도 무려 538억 원으로 2배 정도 불어났습니다. 당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변수들까지도 상세하게 조사했어야 했지만 시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용역으로 예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296억 월 때는 그거는 국가 땅이라고 보고서 토지 매입비도 생각 안 했었어요. 제일 많이 들어간 거 다 그래서 땅 그 토지 보상비예요. 철도 공사로 해서 아예 그 기준을 적용을 하고 설계를 다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발주 단계에서부터 그걸 바꿨던 거라고요. 시민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대중교통들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공사를 하다 보니 미관상뿐 아니라 환경 문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건널 때나 도로 지나다닐 때 조금 위험한 것도 있고 냄새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빨리 좀 진행돼서 좀 좋게 다닐 수 있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 예산이 확보돼 환승센터가 완공되길 바라는 것은 오산시뿐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오산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왕일에 추진되는 거 국가에서 좀 힘을 좀 발휘해서 오산 시민들이 좀 더 활기차게 좀 시민으로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11월경 국도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투입되어야 할 시비는 2015년도에 계획했던 지방세를 내년에 받음으로써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까지해서 그 협의는 지금 다 끝났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결정됐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 120억 좀 밑에까지는 이제 확장을 하는 걸로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는 결정이 난 거고 그게 이제 국회 이제 승인 과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산시가 주민 수건 사업이라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오산역 환승센터. 하지만 불어나는 예산과 공사 지연으로 오산시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하고 있던 경기 평택 포승지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미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개발 사업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부지조성공사 209 현장이 다음 달 초 착공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 포승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화곡리 일원에 위치한 개발 지역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시행사가 공사구역을 분담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평택 포승지구 전체 사업 면적은 207만 제곱미터로 이 중 79만 제곱미터의 산업시설 용지에 자동차, 전자부품, 화학물질, 기타 기계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특히 산업시설 용지 중 35만 제곱미터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돼 첨단 업종 외국 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시설과 동시에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함께 조성되며 1,200세대의 주택 공급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에 그 지작물 철거 공사를 필두로 해서 연약지반 개량 공사부터 시작해 부지 조성 공사, 그다음에 도로 공사, 그다음에 각종 그 배수 시설이나 관로 공사 등 그 부대 시설 공사, 그다음에 조경 정기 공정을 거쳐서 19년도 상반기 정도에 공사를 준공하고 기타 행정 절차나 인수인계 절차 등을 거쳐서 사업 준공은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평택도시공사 담당 구역의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는 남도건설, 재성종합건설, 찬호종합건설이 공동 도급 방식으로 선정됐습니다. 경기 평택포승지구는 평택항과 서해안 고속도로 등 각종 교통망이 갖춰진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JBCN 뉴스 박혜미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36회 흰지팡이의 날과 제89주년 점자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오전 평택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평택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공연을 비롯해 장애인 유공자를 위한 표창 수여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습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와 자립을 상징하며 세계 시각장애인 협회가 1980년 시각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배려를 위해 흰지팡이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푸드트럭 창업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는 11월 중순까지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총 5회 75명의 수료를 예정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교육은 총 20시간 과정으로 푸드트럭 해외 사례와 소점포 마케팅 전략, 차량 제작 조별 연구 등 10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푸드트럭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28일 첫 수료생 18명을 배출했습니다. 수원의 역사 콘텐츠를 활용한 춤 개발 공개 컨퍼런스가 오는 31일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수원화성에 나타난 전통예술과 경기도 당굿, 경기도 살풀이, 그리고 건물을 소재로 한 연구와 시연 등이 발표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교육지원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역사 투어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지역 특화 전통예술 콘텐츠도 소개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은 6배 정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체온 관리 잘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